대표님께 여행이란 무엇인지 좀 한번 5글자로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까요? 근데 저는 사실 여행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평소 해왔기 때문에 답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. 5글자로. 네. 저는 여행이란 네, PD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PD 인터뷰의 시간입니다. 이번에는 코로나 시대 이후에 또 가장 큰 화제거리 중에 하나, 여행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. 오늘은 MZ세대 맞춤 여행사인 여기트래블의 박민성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정말 한참 바쁘실 때 저희가 귀한 분을 또 이렇게 모시게 되었는데요.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코로나 시대 이후 정말 여행을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. 뭔가 뉴스 같은 거 사진을 찾아보니까 인천공항에 사람들이 꽉 찰 정도로 맞습니다.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어떠신가, 좀 요새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. 진짜 요즘은 좀 많이 감사하게도 바쁘게 지내고 있고요. 아무래도 코로나 때 여행을 못 나갔잖아요, 해외를. 네네. 그렇기 때문에 여행을 가고 싶은 많은 분들의 수요가 좀 폭발하면서 또 여행 문의도 많고, 그리고 여행을 떠난 사람이 너무 많아서. 그렇군요. 실제로 저도 코로나 시기 때 가만히 있자니 너무 답답했었는데 막 여행 가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들고, 주변에서도 같이 여행 가자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여행 관련된 이야기 오늘 좀 재밌게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. 그러면 오늘 좀 첫 시간으로 좀 분위기를 좀 풀고자 한번 이렇게 좀 저희가 좀 대단한 일이 좀 준비해 봤는데요. 이런 게 뭔가 좀 궁금하실까 생각이 듭니다. 저희가 이제 영상 촬영하기 전에 좀 박민성 대표님께 부탁드려서 여태까지 다녔던 여행지를 좀 이렇게 지도에 표시해 주세요라고 부탁드리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요. 어떻게 좀 지금 당장 여행을 내가 갈 수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이 여행지 중에서 어느 곳을 좀 가고 싶은지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. 사실 이 질문을 좀 많이 받긴 합니다. 지금 딱 물어보시니까 생각나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. 어딘가요? 네, 어디냐면은 그리스 산토리니. 저는 산토리니를 여행하면서 만약에 내가 혹시 천국을 간다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곳이 바로 산토리니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지중해에 있는 그리스 섬인데 섬이 작아요. 근데 이렇게 초승달 모양으로 생겼는데 그 섬 중심부에서 이렇게 가면은 오른쪽 왼쪽으로 바다가 양쪽으로 보입니다. 그리고 노을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을 지는 곳이 있는 곳이 산토리니고,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포카리스에트라든지 그 광고나 이런 데 화보로 보면은 하얀 벽돌에 그다음에 파란색 지붕, 바다 배경으로, 그래서 굉장히 낭만적이고, 또 저는 이제 수영을 좋아하니까 수영이라든지 그런 휴양이라든지, 그래서 좀 이렇게 바쁘고 일상에 지칠 때면은 산토리니 가서 좀 휴양을 즐기고 싶다,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. 그리스 산토리니 뭐 이야기 듣기만 하더라도 뭔가 가고 싶어지는. 그러면 또 특히 또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리스가 바로 나오는 거 보고, 또 유럽을 최대한 많이 가시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트래블이 좀 유럽을 많이 집중해서 이제 타겟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.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다른 대륙과는 좀 비교되게 유럽 여행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매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? 예, 일단은 뭐 유럽 하면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뭐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또 음식, 쇼핑,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종합적으로 모여 있는 여행지다라고 보고요. 그래서 뭐 현대적인 파리 에펠탑부터 또 이탈리아 로마 가면 고대의 어떤 유적지까지 동시에 맛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좀 좋은 여행지고, 그리고 보통은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면 한 나라를 보통 방문하게 되잖아요. 그리고 그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또 이동하려면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데, 유럽은 이제 유엔이라는 것이, 그 유엔 안에서 유럽 연맹이 이제 EU가 맺어 있어서 좀 여러 나라를 한 나라 여행하듯이 좀 편하게 여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. 그래서 또 젊은 분들이 한번 여행을 떠날 때 많은 나라와 문화와 좀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자 유럽으로 많이 여행을 좀 떠나시는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런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유럽을 추천해 주셨고요. 저희가 또 그 여행 추천을 아무래도 좀 많이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그냥 물어보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요새 또 MBTI 별로 사람들이 성격들을 많이 나누곤 하잖아요. 그래서 저희가 한번 궁금했던 게, 이 외향적인 E와 좀 내향적인 I에게 각각 추천해주고 싶은 여행지가 혹시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. 이 여행지를 MBTI로 나눈다는 게 사실은 좀 새로운 접근인 것 같은데요. 한번 해보면은 외향적인 게 E라고 하셨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딱 떠오르는 데가 있습니다. 어딘가요? 스페인입니다. 스페인. 스페인은 열정의 나라고요. 그리고 사람들 자체도 굉장히 활기차고, 그 다음에
길거리 문화가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. 길거리 문화요? 스페인은 이제 낮에는 너무 덥기 때문에 낮잠 문화도 있고. 낮잠을. 그리고 축제라든가 탱고라든가 이렇게 열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있고. 그래서 정말 활동적이고 좀 외향적인 분들은 스페인에 가시면은 그런 강렬한 음식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잘 맞을 것 같고, 또 스페인 쪽에 이비자라는 섬이 있어요. 이비자요? 예. 클럽의 성지. 이비자. 클럽의 성지. 예. 그래서 정말 외향적이고 좀 이렇게 놀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비자를 많이 가십니다. 정말 뜨거운 나라로군요. 예, 거기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클럽들이 모여 있어서 굉장히 이제 젊은이들이 춤과 노래를, 음악을 즐기면서 신나게 즐길 수 있는 곳이 스페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또 이제 내성적인 아이분들 했을 때 딱 떠오르는 곳은 교토입니다. 교토. 예, 일본 교토.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여행지인데요. 일본 어떻게 우리나라의 경주 같은 곳이에요. 일본의 교토는 역사 도시고 고즈넉하고 그래서 되게 오래된 멋진 신사들도 있고, 또 거기에 산책할 수 있는 조용한 길도 있고, 그리고 료칸이라든지 일본의 전통 숙박 시설들이 있어서 차분하게 생각을 가라앉히면서 차 한잔 마시면서 산책도 하고 또 고즈넉하게 그런 여유를 즐길 수 있어서 내성적인 분들, 좀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차분하게 갖고 싶은 분들한테는 교토가 잘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듣기만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저도 다시 가고 싶네요. 정말요? 네. 저도 아이여가지고 교토 못 가봤는데 꼭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. 추천합니다. 좋네요. 그러면 또 E랑 I만 물어보기 좀 그러니까 한번 이번에는 계획적인 제의와 즉흥적인 P에게 한번 추천해주고 싶을 만한 여행지가 있을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. 계획적이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곳이 바로 또 있나요? 저는 파리와 런던. 파리와 런던. 예, 이 생각이 납니다. 왜죠? 왜냐면은 파리, 런던은 대도시고요. 그리고 둘 다 세계적인 미술관, 박물관, 또 예술 공연, 식당, 쇼핑, 액티비티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모여 있어서 스케줄을 잘 짜야 돼요. 그래서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건 파리 일정을 어떻게 짤 것인가, 런던 일정을 어떻게 짤 것인가 해서 많이 물어보십니다. 2박 3일, 3박 4일을 어떻게 잘 짜야 이 모든 것들을 다 잘 할 수 있을까. 즉흥적인 분들이면 조금 답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정말로요? 그리고 아까 이제 즉흥적인 좀 성향이다. 나는 좀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여행을 하는 거 좋아한다. 그런 분들한테 딱 생각나는 게 저는 인도. 예. 인도. 또 왜죠, 그거는? 인도는 별명이 인크레더블 인도라고 그래서. 인크레더블 인도. 굉장히 인도는 판타스틱하고 변수가 많습니다. 그래서 그렇군요. 제 경험으로는 기차를 타는데 8시간 연착을 해본 적이 있어요. 8시간 연착을요? 근데 인도 사람들은 그 정도는 괜찮다. 약간 피해 나라. 쟤들이면 머리 아파가지고 못 가겠는데요? 인도에 지금은 많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인도 자체가 굉장히 그 인도 사람들의 생각이 좀 남달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방식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래서 좀 마음에 내려놓고 그때 상황에 맞춰서 비 오면 비 오는 것보다 이런 마음으로 인도 여행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좀 어려워요. 예약이 캔슬되기도 하고. 근데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 해탈하게 됩니다. 그렇구나. 그렇군요. 인생이 다 그냥 그때 다 알아도 되는구나. 흘러가는 대로. 그래서 저도 인도 여행하면서 처음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나중에 될수록 내가 그동안 규칙적인 어떤 이런 틀에 얽매여서 너무 살았구나. 그러면서 좀 순간순간에 더 집중하게 되는 여행지였던 것 같습니다. 깨달음을 주는 또 그런 여행지가 인도. 인도는 또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또 준비를 많이 잘 하셔서 가신다면은 좋은 경험을 하지 않을까. 그렇군요. 생각을 합니다.